문명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입니다. 인더스 문명 또한 인더스강이라는 거대한 하천 주변에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더스강 유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문명은 메르가르입니다. 메르가르는 BC 7000년경부터 BC 3200년 사이에 있었던 신석기 도시입니다. 현재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 카치 평원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진흙으로 구운 벽돌집을 지었고 보리와 밀, 대추야자를 경작했고 양과 염소를 길렀습니다. 이렇게 4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그들의 문명도 청동기의 등장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했죠. 청동기의 시대의 인더스 문명은 북쪽의 하라파와 남쪽의 모헨조다로 두 도시를 중심으로 꽃피웁니다. 인더스 문명의 두 도시들은 BC 260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문명보다 화려하고 발전된 문명을 자랑했죠. 집들은 수세식 화장실과 배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집에서 사용된 오수는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로 나가고 외부로 나온 오수는 도시의 배수시설을 따라 강으로 버려졌죠. 달리 말하자면 도시 전체가 배수시설을 계획하고 만든 계획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계획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는 커다란 공동 목욕시설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공중 목욕탕이었죠. 게다가 세계 최초로 면화를 재배했고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고 소와 양, 돼지 같은 가축을 길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은 다양한 계급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계급은 사제와 의사 점성술사였고 두 번째 계급은 군인이었으며 세 번째 계급은 상인과 장인, 예술가였습니다. 네 번째 계급은 대다수였던 농부가 어부, 직물공이었죠. 마지막 최하층 계급은 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급 구도를 보면 상인이 농부보다 상위 계층이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이 농업보다 중요시되었다는 말이고 이는 도시들 간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더스 문명은 그들만의 문자가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유물들에서 나오는 상형 문자들이 그 증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서로 쓰인 글이 발견되지 않아서 아직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는 까닭에 정확한 몰락 시기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아리아인이 세운 베다 문명입니다. 베다 문명은 BC 1500년부터 BC 600년까지 9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아리아인들은 본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남부에서 살던 유목민들입니다. BC 2000년경 그들은 유럽과 중동 인도 서북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으로 이동한 아리아인들은 그리스인, 라틴인, 켈트인, 게르만족의 토대가 되었고 중동으로 이동한 아리아인들은 페르시아인의 조상이 되었죠. 인도로 이동한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했고 빠르게 성장한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문명이 번성했던 땅 위에 베다 문명을 건설하죠. 베다 문명을 시대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기는 청동기, 후기는 철기 시대죠. 아리아인들은 이미 기초적인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리아인들의 기술은 후기 베다 시대로 넘어가면 완전한 철기 시대로 발전하죠. 그러나 인더스 문명을 일구었던 드라비다인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죠. 결국 철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아리아인들은 드라비다인을 인도 서북부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후기 베다 시대가 되면 문명의 중심지는 인더스강 지역에서 겐지스강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후기 베다 문명은 본격적인 왕조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까지도 인도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신분제도, 바로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죠. 베다 문명에서 기록을 남긴 최초의 왕국은 쿠루 왕국입니다. 하지만 베다 문명 역시 인더스 문명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베다 문명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죠. 이렇게 900년간 번성했던 베다 문명도 결국 끝을 향합니다. 강력했던 왕국들은 수백, 수천 개의 소국들로 분열되고 BC 600년경에 마가다 왕국이 소국들을 통합하고 지배하면서 찬란했던 베다 문명 또한 끝이 나게 됩니다. 본래 베다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뜻하며 인도 지역으로 이주한 아리아인들이 만든 신화와 종교, 철학에 대한 경전이자 문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베다는 힌두교의 사상적 토대이자 고대 인도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베다 문헌은 사미타, 브라마나,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수트라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힌두교의 핵심이 되는 건 우파니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스승이 제자에게 힌두의 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드를 이해한다면 힌두교를 이해할 수 있고 힌두교를 이해한다 것은 곧 인도 문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주와 나는 원래 하나라는 것이죠. 우주를 뜻하는 브라흐만과 나를 뜻하는 아트만이 있는데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힌두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 베다 시대에 만들어진 신분제는 현대 인도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초기 신분제는 흰 피부를 가진 정복민과 피부가 검은 비정복민을 구분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층을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었죠. 결국은 크게 4개의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카스트라는 말은 원래 인도어가 아닙니다. 순결한이라는 뜻을 가진 카스타라는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되었죠. 유럽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가 인도의 신분제도를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죠. 카스트 제도는 신분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로 구분합니다. 브라만은 승려, 크샤트리아는 왕과 귀족 무사계급, 바이샤는 평민, 수드라는 노예계급을 뜻합니다. 철저한 신분제도는 계층 간의 이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브라만은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고 크샤트리아는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게 되죠. 현대에 와서는 헌법으로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천 년간 사회에 뿌리내린 카스트의 폐해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인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